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동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들을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4개의 숫자 1, 2, 3, 4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와우 3자리 이하? 첫 번째 문제부터 살짝 함정을 파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3자리 이하니까 한 자리도 있고 두 자리도 있고 뭐 세 자리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라. 4개의 숫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개수 4가지가 되겠고, 다음부터는 이제 중복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4 곱하기 4, 그 다음은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4, 16에다가 그러면 6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0 되는 거니까 84 해서 계산 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이하란 요 문장을 또 신경 안 쓰면 또 64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세 번째 것만 좀 생각해서 계산하면 안 되는 거니까 꼼꼼하게 문제 체킹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같은 종류의 사탕 8개를 3명의 학생에 나눠준다. 같은 종류의 사탕이니까 뭐 사탕 2개를 받았다고 할 때 그냥 2개, 개수만 좀 중요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받은 개수를 A, B, C라고 했을 때 그 합이 8이 되간다 이런 뜻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사탕을 받지 못한 학생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A, B, C 문자들은 자연수 형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는 식이 좀 얻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부분 형태가 중복조합, 부정방정식 형태가 되는 그런 문제꼴이라서 중복조합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데, 중복조합이 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벌써 두 번째 문제부터 살짝 이렇게 좀 우리가 치환해서 응용 좀 식을 좀 바꿔줘야 되는 그런 형태가 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B' 플러스 1, C는 C' 플러스 이렇게 이제 변형시켜주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처리한 결과가 5가 되겠고, 이때 이 문자들은 이제 0이 돼도 되는 거죠. 그래도 C는 이제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완벽한 중복조합 형태의 문제 유형이 돼서 서로 다른 3개의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한다 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8에 7 컨비네이션 5 되니까 7 컨비네이션 2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은 7 곱하기 6인데 나누기 해주면 7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21가지 해서 구해갈 수 있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같은 종류 사탕 이렇게 되게 되면 개수만이 좀 중요하다라고 해서 각각 받은 개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식을 세워가는 그런 훈련. 문제의 조건 또 살펴서 우리가 배운 이론 부분하고 또 연결시켜 할 때 이렇게 치환해가는 그런 과정.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거니까 역시 배운 이론 점검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6개의 문자 A, B, C, D, O, E 이렇게 겹친 게 있죠. 일렬로 나눌 때 C가 D보다 앞에 온다. 오호, 2개 문자 사이에는 또 약간 나오는 순서가 좀 정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요 C, D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한다? 같은 문자로 살펴본다 라는 게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같은 문자로 해서 열심히 나열을 하고요. 나열된 결과에서 뒤쪽에 있는, 여기 만약에 이제 C라고 했으면 뒤쪽에 있는 C를 이제 D로 다시 바꿔가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같은 문자 나열할 때 아이디어,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같은 문자 처리한다.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개의 문자 나열하니까 6팩토리얼, CD 같은 문자니까 2팩토리얼 됐고, 2는 애초부터 같은 문자니까 이렇게 2팩토리얼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6, 5, 4, 3, 2까지 다 쓸까요? 2 처리해서 그냥 이렇게 4를 그냥 약분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5, 6, 30에다가 6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되겠습니다. 3, 6, 18에 180 계산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x-x분의 2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분의 1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하, 이항 정리의 일반형 형태를 이용한 개수값 구하기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5번 중에서 몇 번을 선택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3x가 몇 번 선택될까요? 마이너스 x분의 2가 몇 번 선택될까요?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건 이제 합쳐서 5번 선택하는데 x분의 1 나온다는 얘기는 뒤쪽이 3번이고 앞쪽이 2번 이렇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들은 뭐 굳이 뭐 일반항까지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5 컨비네이션이. 자, 원래 이제 바르게 하려면 5 컨비네이션 R에 3x의 뭐 R제곱 마이너스 x분의 2의 5 마이너스 R제곱 이런 형태를 처리해야 되는데, 뭐 이런 정도 5제곱 중에서 이제 x분의 1 정도로 알아가는 거라면
그렇게 뭐 우리 이제 굳이 일반항까지 하지 않아도 이렇게 좀 가볍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수는 5 컨벤션 2가 있고 3의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10에다가 9에다가 이곳이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 9, 8, 72에 마이너스 72 하고 곱하기 10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720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두 번 선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면 주어진 이제 일반항 좀 써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해서 처리를 해가도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서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수를 구해주십시오. 열심히 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요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곳이 있군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일단은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풀이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못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지나가는 곳을 이렇게 좀 체킹을 해서 이런 부분들 네 군데를 지나가는 가지수를 구해도 되는데 그럼 네 번 산수해야 되는 게 불편하거든요. 자, 그럴 때는 여기를 이렇게 좀 채워서 계산해서 여기 지점, 채운 지점을 지나가는 그런 형태를 전체에서 좀 빼면 되는 이런 풀이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가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체는 10번 가니까 10팩토리얼에 6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요. 자, 뺍니다. 자, 이곳에 도착을 해야 되는 가지수라면 하나, 둘, 셋, 넷에 둘 이렇게 되는 거니까 6팩토리얼, 4팩토리얼, 2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이제 통과를 해야 되니까 곱하기 1이 있고요. 자, 통과해 와서 또 가는 가지수 그러면 이제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뭐 산수를 좀 잘하면 되겠죠. 19, 8, 7, 6팩토리얼이 약분되면 이만큼 남겠고 4, 3, 2,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2, 4, 8 소거되고 3은 9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은 3, 7, 21 그러면 210에서 이제 계산 결과 나오고요. 그 다음은요, 여기 6, 5, 4팩토리얼 약분되게 되면 이제 2 남고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뭐 뒤에 이제 곱하기 3이니까 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그러면 3이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15가 또 3번 있으니까 45 해서 빼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165가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문제 풀이. 지금 이렇게 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대각선 부분으로 가가지고 이제 꼭 지점들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이제 네 군데를 꼭 지나야 되는 거니까 네 군데 중 어디 한 군데를 꼭 지나야 되겠죠. 요거 지나는 가지수를 열심히 해도 되는데 네 번 계산을 하기 이제 너무 불편하죠. 자, 그럴 때는 제가 좀 한 것처럼 요거를 이제 좀 채워서 근데 네모 칸도 또 커지면 이 채워서 가는 부분들이 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그때 대처해야 되는데 이렇게 채워서 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더 무난한 방법이라서 채워서 풀어가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해 가는지 또 훈련하는 또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순서상 그럼 뭐 중복조합이 또 나왔습니까? XY는 홀수다. 역시 응용된 게 나온 거죠. 자, 자연수 순서쌍이니까 뭐 이 Z 부분도 1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치환을 해야 되는데 홀수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중복조합 형태는 의미 아닌 정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문자를 좀 거꾸로 썼는데요. X라는 부분을 이 X 프라임 이렇게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곳에 0이 들어가더라도 x는 1이라는 홀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y도 역시 이렇게 치환해주면 되겠고 대신 z라는 부분들은 특별한 조건이 없는 거죠. 그냥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적용해서 주어진 식을 좀 다시 쓰게 되게 되면 2배에 해서 이제 처리가 되는 이런 요소가 있고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결과가 3을 빼니까 7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 둘 앞에 개수가 이렇게 있다면 이제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0이라면 그러면 뭐 이 부분들이 자동으로 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Z는 그럼 자동으로 결정되니까 이 앞에 숫자가 얼마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 그럼 이 결과가 1일 수도 있겠고 결과가 2일 수도 있겠고 결과가 3까지 되는 건가요? 3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이 결과가 6 되는 거니까 뭐 Z는 이렇게 1을 처리해서 계산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 이렇게 나누는 요 가지수가 최종 답이라면 2H 0에다가 2H 1에다가 2H 2에다가 2H 3 뭐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이건 좀 뭔가요? 그냥 가지 쓰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이건 두 가지, 그 다음에 이건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처리 되겠죠? 됐습니까? 굳이 식을 쓰지 않아도 합해서 3 되는 경우는 3, 0부터 0, 3까지 최곡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네 가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식으로 고쳐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다? 10가지다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해됐죠? 10가지. 자, 문제 역시 또 요거 좀 문자 종류가 또 다 똑같이 된 게 아니라 요 부분하고 XY하고 좀 다릅니다. XY 홀수. 이번에 그러니까 홀수를 좀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 자연수 부분은 이렇게 처리해 가는 부분들. 결합해서 최종식을 만들어 놓고 이때 지금 개수가 다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처리해 가는 이 전 큰 틀의 이제 흐름을 이제 학습을 잘 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살펴봅니다. 6개의 문자를 사전식으로 나열할 때 B가 2개가 있는 게 좀 특징이네요. 나열할 때 가장 먼저 오는 숫자가 같습니다. A, B, B, C, D, E 배열할 때 200번째 오는 문자의 마지막 숫자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A가 제일 먼저 나열된다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에다가 나머지 문자가 나열되니까 5팩토리얼인데 자, 이게 이제 B가 2개 겹쳐서 2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누는 이런 부분들이 계산해야 되겠죠? 120에다가 그럼 60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이제 B가 나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나열되는데 자, B 2개짜리 중에서 하나가 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문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5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20개 아직도 200 되려면 멀었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C가 나열된다면 60개 되게 되면 이제 이건 이제 넘어가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CA로 시작하는 게 제일 작은 문자가 되면 요곳에 올 수 있는 것은 4팩토리얼인데 B가 2개가 있으니까 또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고 그러면 12개.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그런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C, B가 올 때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지금 4팩토리얼 24니까 좀 넘어가는 것 같죠? 그러면 C, A가 온다라고 치면은 이곳에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개의 문자를 나열하니까 3팩토리얼에서 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의 근처가 된 것 같습니다. 180에 192에 여기가 이제 198 가지수가 됐으니까 200 근처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두 번째 A가 다 사용되고 그 다음 문자에서 이제 두 번째 걸 사용하면 되죠. 그 다음 문자는 C, B, B 이렇게 와야 되겠고 그럼 제일 작은 문자는 남은 문자가 그럼 뭐죠? A가 일단 있겠고 B, C, D, E가 오면 되네요. D, E 이렇게 된 게 그 다음 문자. 그 다음에 C, B, B에 그러면 여기가 순서가 바뀌면 되죠. E, D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 번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200번째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 문자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D가 6번째 맨 마지막에 오는 문자다 라고 답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전식 나열 이 부분들이 순열과 관련되어 있어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간에 B 문자는 이제 겹치게 해가지고 같은 문자 나열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아주 그럴싸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좀 차분하게 차곡차곡 전개해서 적용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연습 이번 문제를 통해서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아마 일반 시중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겹친 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 사전식 나열 문제들이 개수가 좀 적은 거니까 연습하기에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 있습니다. 10개의 공을 선택하겠다. 같은 색 공을 구별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 개수가 중요한 거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공 개수, 노란 공 개수, 파란 공 개수 해서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파란 공은 10개가 있으니까 이곳에 이제 아무 숫자나 막 선택해도 되는데 자, 이 부분 빨간 공, 파란 공은 4개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들의 숫자가 제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 x하고 y 이 값은 4를 작거나 같아야 되는 이런 이제 제한 조건이 따라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x 플러스 y가 0이 돼버리면 z가 10 돼서 이제 자동으로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0일 때 x 플러스 y가 1일 때 x 플러스 y가 2일 때 이건 다 써야 되는 건데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3일 때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4일 때 이거 언제까지 다 쓰죠? 그럼 x 플러스 y가 5일 때 x 플러스 y가 6일 때 x 플러스 y가 7일 때 x 플러스 y가 8일 때 이렇게 좀 전부 다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되죠? 이렇게 이제 결정되면 이제 나머지 부족한 부분 Z가 채워가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선택해서 요 구하는 가지수가 전체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뭐 공식을 써도 되겠지만 그냥 가지수를 구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건 뭐 그냥 한 가지, 여기는 0, 1, 1, 0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되겠고 여기 다섯 가지까지 문제가 없는데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군요. 여기는 이제 그냥 무조건 6가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원래 정상적으로는 0, 5에서부터 1, 4 이렇게 처리해서 5, 0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0, 5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4, 1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지수가 다시 줍니다. 그죠? 그래서 네 가지, 그 다음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만 좀 조심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1, 2, 3, 4 합치면 10에다가 5에다가 또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25가지 이렇게 더 나오는 거니까 자, 이 뭐 전체 가지수 구해가는 부분들을 뭐 굳이 공식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또 공식 써도 뒤쪽 부분들은 또 제한 조건에 따른 거니까 공식이 또 좀 잘 맞아떨어지지가 않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 자체 무엇을 구해가는지 원리를 적용해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가지고 가지수를 좀 구해가야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힌 공을 아래 그림과 같은 일정한 간격의 원형 틀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마주보고 있는 공의 합이 모두 같아진다? 어허,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네요. 그러면 뭐 1하고 8하고 2하고 7하고 이렇게 짝져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제일 큰 숫자, 작은 숫자 이런 거죠. 그러면 3, 6, 그 다음에 4, 5 이렇게 짝져야 이제 계속 합들이 이제 9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아하, 이렇게 좀 규칙이 있다. 알겠습니다. 넣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회전에서 일치한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 되네요. 자, 원순열인데 이런 좀 특징이 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맨 처음에 가서 2를 어딘가에다가 배치를 좀 하겠다라고 해주면 대칭 구조 모양이니까 점을 이렇게 찍어놓고 좀 보겠습니다. 2를 이곳에다가 제가 배치했다. 2를 이제 숫자가 이렇게 써졌다라고 봤을 때 이 부분들이 회전에도 다 똑같은 위치가 상대적 위치가 같아지는 거니까 이게 이제 뭐 기준 잡습니다라고 생각해주면 한 가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곳에다가 2를 이제 고정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 다음 숫자가 마주보고 있는 이 곳은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8이 되는 거니까 8나이라 해주는 이 부분들도 가지수는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8이라고 쓰게 되면 나중에 오해했으니까 이렇게 뭐 조건 맞춰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제 1, 8 이렇게 배치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2를 가서 나열한다라고 치면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지수가 이제 뭐 구별이 되는 거죠. 구별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아, 이거는 뭐 대칭 구조라서 그냥 나열되는 가지수 6가지 하죠.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열됐다 그럼 6가지 되겠으면 그 다음 부분들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좀 줄어들어가는 거죠. 자동으로. 한 이곳이 2가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7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3이 가서 나열될 수 있는 곳은 가지수가 이제 4가지로 줄겠죠. 됐습니까? 나열되면 4가지, 그 다음 이제 2가지 이런 형태로 해서 가지수를 구하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는 68, 48 이렇게 돼서 가지수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48가지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뭐 기본적으로 이제 원순열인데 무조건 원순열이라고 해서 n-1 팩토리얼 이런 게 아니죠. 문제의 조건들을 어떻게 잘 처리해 갈까? 자, 조건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마주보고 있는 공의 합이 모두 같다. 이렇게 되면 숫자들 이게 2개씩 짝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회전에서 일치한 것을 보게 됐을 때 틀에 어떻게 넣느냐. 그래서 이제 2를 넣게 돼서 맨 처음에 이 부분 이제 시작은 똑같습니다. 원순열 형태로. 자, 근데 이제 자동으로 나열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1, 8이 나열됐고 그 다음 나열하는 가지수 6가지. 근데 이 6가지, 4가지, 2가지 이 부분들도 실은 원래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줄을 그어 가지고 보면 줄 종류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 종류가 세 종류에 이렇게 돼서 이게 원래 3 곱하기 3 팩토리얼 해주고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줄을 이게 지금 마주보고 있는 이 라인을 좀 선택하는 가지수 선택해서 나열해주고 그곳에다가 이제 실제 숫자를 배치할 때 2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해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똑같은 형태의 계산이라서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6가지 해서 나열하면 반대 자동 되고 그 다음 4가지 그 다음 2가지 이렇게 이제 줄어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주어진 상황을 이제 어떻게 좀 잘 적용해서 풀어가는지 공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초점을 맞춰서 구하는 것이 경우의 수다라는 것을 연습하기에 아주 유효적절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계수가 나왔을 때 미지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와우, 가로 부분. 근데 이 가로 부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x분의 1의 세제곱을 했을 때 이제 차수가 이렇게 좀 달라지니까 어려운 거죠.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좀 알아보게 되면 x제곱이 3번 선택되게 되면 x 6제곱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2번이면은 4제곱에다가 이렇게 나누니까 3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 오, 이거 상수항이 나오겠는데요? 상수. 그 다음에 0번, 3번 이렇게 해주면 x 세제곱분의 1. 아, 요런 형태가 쭉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x 빼기 x 제곱분의 a 이렇게 4제곱 돼야 되는데, 일단은 지수 파트 보게 되면, 자, 이게 이제 x가 4번 선택되면 x 4제곱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선택되고 한 번 선택되면 3차에 2차를 나누는 거니까 x가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이게 지금 지수가 3씩 차이가 나는 거군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두 번이면은 4제곱, 네, 4제곱 분의 1이고, 이건 제곱이니까 x 제곱분의 1 되죠, 역시. 그 다음 됐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x 5제곱 분의 1 되겠습니다. 그러면 x 8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고, 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겠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둘이 이제 곱하기 되는데 4제곱이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x 6제곱에 이쪽에 이제 x 제곱분의 1 이런 부분들이 만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x 세제곱이라면 x가 만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수라면은 x 4제곱 이렇게 만나야 되겠고, 세제곱에 7제곱 이런 건 없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좀 볼까요? 앞에 부분에서 3번 선택하는 거는 세제곱에서 3번 선택하는 거니까 이 부분 계산하려면 이거 이제 3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부분 3번이면 뒤는 선택 안 됐으니까 끝 됐고, 그 다음에 x 제곱 이렇게 세려면 여기 부분이면은 되게 2번 이렇게 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4번 중에서 2번이다 되겠고, 계수는 여긴 2번 됐고요. 마이너스 a가 2번 되는 거군요. 마이너스 a가 제곱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3번 중에서 2번 하게 되면 뒤에 계수가 뭐죠? 마이너스 1이죠? 오호. 마이너스 1이 한 번 이렇게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x 계수를 구하려면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는 3번 선택하는 거죠? 4 컨비네이션 3, x가 3번이면 뒤에 있는 마이너스 a가 한 번 이렇게 선택돼야 되는 그런 문제 됐고, 상수항이면 어떻게 됐죠? 상수항이면은 이 부분이 이제 한 번 선택되는 거죠. 3번 중에서 한 번,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이 이제 2번 되겠고, x 4제곱이면 이 부분이면 와, x가 4번 선택된 겁니다. 4번 중에서 4번, x 4번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이 되는 형태. 와, 3번 해야 된다는 게 어렵습니다. 자, 이 계산 결과들을 살펴보면 3 컨비네이션 3 됐고, 4 컨비네이션 2는 그럼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a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3, 여기는 4, 그러면 12가 되겠고,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12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은 이 부분들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 플러스 됐고, 3이 되는데요. 3 이렇게 됐습니까? 해서 이제 계산 개수들이 다 정리되는데, 이 계산 결과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는 마이너스 3. 자, 이항시키면 6 되면서 약분되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완전 제곱식이니까 뭐 볼 것도 없이, 아, 이거는 뭐 이렇게 또 써야 되겠습니까? a 값은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었죠? 마이너스 1. 아, 이게 괄호가 2번 되어 있는데 각각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는 x 제곱이고 하나는 x 분의 1이고 x의 x, 아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좀 까탈스럽군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지수 부분. 자, 이게 지금 이게 3차이 나게 이렇게 간다는 이런 사실들 조금 이용하면 되겠고, 그곳에서 이제 과연 언제 곱하기 해서 나올지를 이렇게 좀 판단해 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계수들을 이제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은 이제 연산, 산수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졌으니까 그 절차 부분들을 이제 좀 정확하게 잘 지켜가지고 실수 없이 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살펴봅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가 놓여있는 의자 4개 중에서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놓여있는 의자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ABC 3명의 학생이 앉히는 경우를 구하라. 회전해서 일정을 본다. 알겠습니다. A가 가서 열심히 앉으면 되겠습니다. A 가서 넣어야 되는 가지수는 그냥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항상 이제 기준 잡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원순열, 응용 문제에 대처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곳에 이제 A가 앉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곳에 앉아도 다 똑같은 거라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BC가 가서 앉으면 되겠습니다. B가 가서 앉을 곳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가지가 되겠고, 어딘가에 앉았다라고 치게 되면, 나머지 한 사람이 앉을 가지수는 그럼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냥 가볍게 6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의자 하나가 좀 남으니까 뭐 어떻게 돼요?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차곡차곡 좀 앉는다 생각하면 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각 자릿수 숫자의 합이 12이고 각 자릿수 숫자는 모두 8의 약수인 4자리 자연수, 4자리 자연수를 채워가는데 여기에 사용될 숫자가 8의 약수면은 8, 18, 4, 28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런 숫자를 구성해서 이제 4자를 채워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근데 저 합이 12가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뭐 사용할 문자 구성을 먼저 살펴가면 되겠죠? 문자 구성을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 재밌는데요. 그럼 이제 8이 2번 사용되지는 않겠죠? 합이 1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8을 한 번 쓰게 되겠고, 그럼 이제 나머지 3자리를 채우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숫자가 이제 겨우 4 채우면 4가 들어가는 순간 12가 되니까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2를 채우게 되면 10 되겠고, 2를 또 2번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럼 1 해서 이제 만들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8을 뭐 2번 쓸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4를 사용하는 경우 4가 맥시멈 2번까지 사용 가능하겠죠? 3번이면 안 되겠고. 그럼 이미 8 남았으니까 4를 만들어야 되는데 4를 그러면 2로 이렇게 채워가면 되겠습니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를 한 번 쓰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8을 채워야 되는데 나머지 숫자 2를 맥시멈으로 채워도 어떻게 되죠? 6이니까 이게 10밖에 안 되니까 안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 구성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2가지밖에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구성을 좀 만들었고 구성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죠? 이 부분들은 이제 나열해서 숫자를 채워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4개의 문자 4팩토리얼인데 1이 겹치니까 2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4, 3 뭐 2 나누기 끝인가요? 여기는 또 그럼 4, 3에 2팩토리얼 하나 남았으니까 또 하나 또 약분해서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2하고 6하고 계산돼서 정답은 18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지금 뭐 모두 8의 약수인 숫자를 사용한다. 사용될 숫자들. 그 다음에 문제 뭐 자리가 12다. 그럼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구성들, 숫자 구성들을 찾고 그 문자들을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나열 이렇게 해서 최종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어떤 조건들이 주어져 있을 때 바른 논리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동호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와우, 컨비네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식들, 이항정리 학습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이런 것부터 좀 살펴야 되는데 기억은 1 플러스 우리가 x의 n제곱을 열심히 전개하게 되면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1 x, n 컨비네이션 2 x 제곱 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n 컨벤션 n x n 제곱 이렇게 되는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곳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n 컨벤션 0, n 컨벤션 1 쭉 해서 n 컨벤션 n 나온 이 부분들이 2의 n 제곱이 되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0, 1, 2 빠짐없이 정확히 잘 체크해야죠. 기억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오! 그렇게 되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때 n 컨벤션 0, 마이너스 n 컨벤션 1, 플러스 n 컨벤션이 이렇게 가서 맨 마지막에 쭉 가서 마이너스 1에 n제곱 n 컨벤션 n 되면 이 부분이 0이거든요. 와, 이 부분들이 미음에 나와 있습니다. 한식으로 이제 2개가 다 해결되겠군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해결되는 문제 그런 형태. 자, 근데요, 요거 니은 부분들은 뭔가요? 이것도 그렇다고 2n 제곱 좀 쓰기 뭐하고. 만약에 이렇게 2개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배의 n 컨비네이션 0.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지워지고 그러면 n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된 짝수 형태가 나오거든요. 짝수 형태. 자, 이렇게 짝수 형태들 쭉 나왔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합해서 2의 n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 가서 이제 나누기에서 지수가 하나 줄겠죠. 그 원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2n 컨비네이션 돼 있으니까 2n 컨비네이션 0, 2n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되려면 이제 2배에 돼 있어서 쭉 가서 이게 지금 짝수를 표현하려고 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원래 이게 2의 2n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2n으로 갔으니까 2n으로 좀 바뀌어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서 가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 원리를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역과 미음을 보여주면서 보였던 이 원리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니은 부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엔제곱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2에 가서 나누니까 지수에서 하나가 줄겠죠. 자, 그렇게 되면 2의 2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나온 이런 부분이니까 니은 옳습니다 라고 이제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뭔가요? 오호, 앞에 숫자가 커져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2 컨비네이션 제로, 그 다음에 뭐 3 컨비네이션 1인가요? 3 컨비네이션 1, 4 컨비네이션 2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숫자가 커져가는 이런 형태들은 그건 무엇하고 관련이 있죠? 파스칼 삼각형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7 컨비네이션 5 이런 형태로. 자, 파스칼 삼각형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숫자도 이제 커져가게 된다는 이야기는 파스칼 삼각형에서 어떤 모양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돼야 된다면 그 다음 칸이니까 8번째가 되겠고 숫자가 그대로 요거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죠. 그럼 8 컨비네이션 5가 답이 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8 컨비네이션 하하 6이라고 해서 여기 좀 미세하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건 좀 잘못됐고 리을은 또 이제 파스칼 삼각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숫자를 더하게 해주면 그 다음 칸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죠. 이런 원리가 나온 건데 n-1 컨비네이션, n-1 컨비네이션 그리고 숫자가 이제 r 플러스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 칸이니까 n 컨비네이션 되겠고 뒤에 숫자 r 플러스 1 이렇게 좀 따라가야 되는 그런 모양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또 r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또 잘못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역, 니은, 그 다음 미음 이렇게 답이 되는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오, 한 문제에 이항 정리, 그 다음에 파스칼 삼각형 다양한 원리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자, 가장 기본 원리, 뭐 전개 부분,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되죠. 이곳에 1대입, 마이너스 1대입 했을 때의 특징, 모든 게 쫙 개수 나온다, 다 나오는데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이런 형태. 합하게 되면 짝수 부분, 차를 하게 되면 이제 홀수 부분 된다. 그런 원리 됐습니까? 자, 이 합 원리까지, 그러니까 뭐 1대입, 마이너스 1대입 기억 미음에 나왔고 합했을 때 나온 부분이 짝수 부분 나온다 이런 부분들. 근데 짝수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n을 또 2n으로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문제를 해서 니은에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파스칼 삼각형 이렇게 풀어가는 원리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원리도 있죠.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오른쪽으로 여기 숫자 커져가는 부분들이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부분들을 아셔야 되겠고요. 뒤에 숫자가 이렇게 커져가는 부분 때문에 이제 오른쪽으로 커져가는 이런 모양.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들은 뒤에 숫자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파스칼 삼각형을 만든 원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한 문제 풀이하는데 제법 시간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형태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이항 종류에 관련되어 있는 학습 확실하게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두 집합 1, 2, 3, 4, 5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 함수가 주어져 있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F5, 5는 대응이 돼야 된다. 3보다 큰 숫자에 대응되라. 그럼 4, 5, 6에 대응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대응된 근데 나 조건에 대응된 결과가 12가 되라는데 이 5가 얼마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 대응 결과를 A, B, C, D라고 할까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 대응 결과가 자, 이게 지금 이 결과가 4가 되게 되면은 이게 지금 8이 되겠고 5가 되면 7, 6이 되면 그럼 6 이렇게 되겠습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4개의 식을 좀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1, 2, 3, 4 F 1, 2, 3, 4의 대응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나온 결과들은 최소 다 1은 되는 거죠. 와, 그럼 이제 중복조합의 자연수 순서상 이런 형태가 되네요. 그럼 이제 A', B', C', D'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치환을 해서 1씩 미리 줘버리면 되죠. 그럼 이제 4를 빼니까 4가 되겠고 그러면 그 다음 식들은 3이 되겠고 그 다음 식은 2가 되는 그런 형태의 지금 식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다른 4개 중복 거역해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4개에서 3개, 4개에서 2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겠고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8에 7 컨비네이션 4 그러면은 다음에는 6 컨비네이션 이건 3이 되는 거예요. 6 컨비네이션 다음에는 5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요 부분들은 7 컨비네이션 3이니까 7, 6, 5에 6이 약분되니까 3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6, 5, 4에 처리해주니까 20이 되겠고 이거는 뭐 1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65가 답이 되나요? 65가 답이 되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 함수 대응, 이렇게 조건 처리한 겁니다.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4가 나올 때,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결과들의 숫자들을 이렇게 처리해서 4가 나올 때, 5가 나올 때 이렇게 나눠줬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 건 이제 부정방정식 형태인데, 이 부분들이 최소 1은 돼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이 취업 부분에 0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 중복조합의 이 아이디어를 좀 적용해서 식 만들고 중복조합을 풀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오호, 그럴싸하게 좀 설명된 것 같죠? 자,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대한민국 만세! 세 쌍둥이 5명이 가족이 의자에 일정한 간격으로 원탁에 앉으려고 합니다. 세 쌍둥이는 쌍둥이 3명이 모두 아버지, 어머니 이웃하에 앉는 경우 수를 구해달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쌍둥이 3명을 앉히고 나서 모두 이웃하려면 틈 어딘가에 아버지가 들어가고 어머니가 마저 들어가면 이렇게 이웃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 부분 들어가라.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군요.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가 쌍둥이 틈에 앉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쌍둥이를 앉히면 되죠. 앉히는 가수는 원순위니까 2팩토리얼 되겠고 틈이 3군데가 있으니까 그곳에 찾아 들어가서 앉히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처리해서 그럼 얼마인가요? 이 12가지인가요? 뭐 이렇게 처리해서 12가지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반대로 생각하면 뭔가요? 쌍둥이가 다 셋이 이웃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죠? 5명인데 쌍둥이가 이웃하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쌍둥이 하나가 부모님하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은 따르게 생각하면 5명을 앉히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겠고 3명이 이웃한 거니까 덩어리 하나로 보는 거니까 2팩토리얼의 자체 자리바꿈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24에서 6이 12 이렇게 빼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원순열에 주어진 조건들이 있을 때 그 주어진 조건들을 어떤 상황인지를 좀 이해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우, 긴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긴 식, 주어진 식을 만족하여 가는 자연수 n 값을 구해달라. 쫄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9H1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구하면 되죠. 식 컨비네이션 얼마 갑니까? 1 이렇게 주면 되죠. 다음은 또 얼마입니까? 10이 아니네요. 어휴,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지우고 더하니까 10에다가 9 컨비네이션 1이군요. 9 컨비네이션. 다음에는 얼마입니까? 더하면 10에다가 9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쓸 일을 알겠습니다. 이 합이 전부 다 10인 거 맞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9 컨비네이션 3 이렇게 해서 쭉 가가지고 9 컨비네이션 9 이런 형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운 거하고 좀 관련이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있어야 되죠. 9 컨비네이션 제로가 있어야 이 부분들이 꽉 채워지는 거니까 2의 9제곱 되는 거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빼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뭐죠?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에서부터 쭉 해서 2의 n제곱이면 이거 뭡니까? 등비수열입니까? 등비수열. 등비수열을 합을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1 초항 1에다가 이게 또 식을 또 까먹었나요? 아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 거죠. 공비가 2였으니까 2 마이너스 되겠고 항수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2의 0제곱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2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겠습니다. 빼기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됐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니까 됐네요. 2의 9제곱 마이너스 1은 그럼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처리되는 거니까 9 이퀄 n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은 8입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괜히 식 길게 줘가지고 겁을 팍팍 줘가지고 긴장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두려움 없이 그냥 차분하게 대처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좀 풀고 나서 보니까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네요. 대신 등비수열의 합 계산식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이항용식 물론 좀 기억해야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5개의 숫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의 숫자를 택한 것을 ABC라고 하겠습니다. A 값은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ABC 중 적어도 하나는 1일 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숫자쌍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습니까? A 값이 적다 했습니까? A, B, C 이렇게 되는데 A 값이 아예 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 C를 이렇게 좀 선택해 갈 때 그러면 B, C는
세 숫자 중에 적어도 하나는 1이 나오라 했는데 1이 나와 있으니까 BC는 아무 숫자 선택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5 곱하기 5 이렇게 돼서 25가지입니다.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A 값이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곳에서 반드시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전체 가지수가 5제곱인데 1이 안 들어가는 경우를 빼면 되죠. 그러면 4 제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2, 3, 4, 5에서 선택하는 가지수니까. 그럼 이제 9가지 되겠고, 역시 3일 때도 그러면 똑같이 해주면 되는 겁니까? 1이 없으니까, 전체 가지수에서 1을 선택 안 하는 가지수를 빼주면 이제 적어도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9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여기다가 18을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43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43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이해되죠? 자,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특별한 문제의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상황들을 이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1이 좀 적어도 한번 들어가야 된다고 할 때 1이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이렇게 큰 틀 나누는데 다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두 종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여기는 뭐 자연스럽게 처리되는데 자, 여기 부분 이제 살짝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세 번으로 뭐 혹시 나눠서 B, C 이렇게 되는데 이곳이 1일 때, 이곳이 1일 때, 둘 다 1일 때 이렇게 뭐 세 가지 경우로 또 나눠서 풀이하게 되면 또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선택한 방법은 전체 가지수에서 1이 없는 가지수 그걸 빼게 되면 적어도 하나 1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살짝 좀 아이디어 적용 아이디어를 좀 내서 풀이한 과정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동원에 있는 7개의 문자 중에서 4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수를 구해 주십시오. 아하, 알겠습니다. 이렇게 O, O, N, N 겹치는 문자가 있다는 게 좀 주의해야 되겠군요. D, G, W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4개를 뽑겠다라고 해주면 자, 이제 이렇게 겹치는 이게 중복되는 이 문자들이 이제 어떻게 포함되어 있냐 이렇게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 N, D, G, W 이렇게 지금 겹치는 문자가 없는 이곳에서 고른다라고 해주면 이곳에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나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120까지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굳이 공식을 쓴다면 서로 다른 5개에서 4개의 문자를 뽑아서 나열하는 가지수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그러면은 겹치는 문자가 1개가 있다면 5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2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 5가 될 때 n이 될 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5는 겹쳤다면은 이제는 n, d, g, w 이곳에서 2개의 문자를 고르면 되죠. 4 컨비네이션이 골라서 뭐 g, w 골랐다. 그럼 이 문자를 나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4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2 곱하기 4, 3에 2 나눠주면 되겠고 4, 3이 2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2, 6, 12에다가 또 12, 12, 12 이렇게 곱한 거니까 144 처리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O, O, N, N 겹치는 문자가 이제 2개인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4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니까 4, 3, 2 나누기 2, 2 처리해주면 되겠죠? 원래 4를 나눠주면 되는데 에이 6가지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20에다가 144에다가 또 6을 이렇게 더하게 해주는 이런 가지수가 되는 거니까 120에 그럼 얘가 150이 됩니까? 그러면은 전체는 뭐 270 해서 구할까는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270, 270이 안 보이는데요? 270이 안 보이는데요? 뭡니까? 문자 중에서 서로 다른 문자 나열해서 가지수 제대로 잘 처리된 것 같고요. 하나가 들어가 있다면 2개가 들어가 있다면 큰 틀에서 나눠서 풀어가는 거 맞게 된 것 같고 이렇게 5일 때 n일 때 2가지 나머지 문자 고르고 그런 거 맞죠? 5종류에서 5 빼니까 2개 고르고 그 문자를 나열하고 그렇다면 뭐 문제가 없어 보이죠? 잘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미 문자 선택돼 있으니까 나열하고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좀 살짝 좀 문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기들 좀 지우고
이게 지금 보기들 좀 지워버리고 객관식 문제로 해서 구해가지고 이제 270 이렇게 구해가는 게 바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 보기에도 이게 좀 제가 좀 잘못 본 건지 답이 잘못된 건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문자 종류 돼 있을 때 자, 이제 지금 이게 겹치는 문자가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예 이제 뭐 그냥 문자 하나씩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 이거를 가서 나이라는 거, 뭐 공식 쓰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겹치는 문자가 이제 한 번 사용됐을 때, 두 번 사용됐을 때 이렇게 나눠서, 특히 이제 한 번 사용됐을 때 n이라는 부분들이 좀 그 문제는 한 번 사용되는 거 가능한 거니까 이제 선택하고 그 다음 나열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 가는 거 되겠습니까? 자, 문제에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논리적인 체계, 저희가 지금 한 부분들은 겹치는 문자가 없을 때, 한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이런 논리 체계를 밟아서 처리해가는 그런 절차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조금 복잡한 문제들도 틀림없이 확실하게 잘 맞춰갈 수 있을 겁니다. 19번 시작합니다.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같은 종류 과자 15개, 같은 종류 음료수 6개, 다음 조건에만 만족하도록 남김없이 나눠준다. 음료수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는 있다. 알겠습니다. 음료수는 받지 못하겠다. 자, 4명의 학생이 받은 과자 개수는 2 이상이다. 같은 종류 과자인데 2 이상이다. 이건 뭐 이제 중복 저복 관련이 있는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A, B, C, D가 받은 과자 개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15라고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뭐 A라는 부분들을 A 프라임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좀 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 전부 2개씩은 받아야 되는 거니까 8을 빼니까 7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른 조건들도 많은데 그냥 곧바로 진행하면 안 되겠죠.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A가 받은 과자 개수는 B가 받은 과자 개수보다 많고, 요게 조건들이 이렇게 좀 조건들이 있는데요. C는 D보다 3개를 더 받는다고요? 플러스 3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음료수죠? 그러면 이제 과자 조건이 끝났으니까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3개를 더 받는다고요? 그러면 0 받으면 1 받아야 되겠고, 그러면 이쪽은 점점 크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0에 6 가서 보자. 이게 좀 7 되었으니까 6 되는 거니까 0, 6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는 겁니까? 0, 6 이렇게 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에다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음료수를 몇 개 더 받는 되죠? 과자를 3개 더 받는다고 했죠. 와, 조건 하나 들어가니까 이게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건가요? 3개 더 받습니다. 그럼 4개 더 봐야 되니까 0, 4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1, 그 다음에는 4개 하니까 1,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래야지 합이 7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2는 안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는 1개 받으면은 4개를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5개가 사용됐으니까 0, 2 이렇게 되겠고, 1 안 되고, 이만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2, 5를 받게 되면 7개를 다 썼으면 0, 0인데 이거 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이제 과자 나눠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A, B, C, D에서 됐죠? 자, 그럼 이제 음료수 가겠습니다. 음료수는 6개를 받는 거니까 이건 역시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 X, Y를 쓰겠네요. 그냥 6 이렇게 해서 좀 처리해주면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4명이 받은 음료수 개수는 자신이 받은 과자 개수를 넘지 않는다. 과자, 이게 지금 이미 2개를 받은 거죠. 과자 개수 신경 써가면서 좀 배치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A가 B보다 1개 더 받는다. 1개를 좀 더 받으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받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조건 더 없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0 이렇게 되면 1 이렇게 받으면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5개를 받아야 되는데 5개를 받으면, 자, 그러면 이제 5, 0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건가요? 5, 0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 1 되겠고, 그 다음에 3, 2 되겠고, 이거 좀 함부로 가면 안 되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음료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에는 1개 더 받으니까 1, 2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과자 개수가 음료수가 이제 3개가 사라졌으니까 3개 더 받으면 되죠. 3, 0 되죠. 그 다음에는 2, 1, 그 다음에는 1, 2 이렇게 처리되겠고, 0, 3이 안 되네요. 또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두 개까지만 가능한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2, 3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음료수니까 1, 0, 0, 1 그건 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경우는 질문 이만큼 받으니까 몇 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8가지, 2, 8, 16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이게 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거 가능하고 이제는 이제 음료수를 이제 몇 개까지 가는 거죠? 여기가 그러면은 2, 3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요때도 0, 3이 가능하겠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렇게 되면 이때는 이제 가지수가 그러면 여기 이렇게 좀 추가되고 추가되는 거니까 10가지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1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10가지. 그럼 이제 전체는 몇 가지? 26가지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26가지 있어야 되면 됐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이 좀 많습니다. 그죠? 과자 종류 개수, 음료수 종류 개수.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약간 교통 종류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형태군요. 됐습니다. 과자 15개. 과자를 쭉 봤는데 2개 이상 받는다. 이렇게 치환하는 형태에서 씩 만들었다. 기본 틀 좀 딱 되는데, 여기에 좀 조건이 있습니다. A 과자 더 많이 받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3개 더 많이 받아야 돼. 3개 더 많이 받아야 돼. 0, 3, 그 다음에 1, 4 이렇게 됐죠? 그 다음 거 알아봤을 때 이제 AB 조건 때문에 안 되겠고, 그 다음 이제 4개를 그럼 더 받아야 되는데 0, 4, 1, 3, 그 다음 2 더 이상 안 되는 거였고, 2개를 받아야 되니까 0, 2, 1, 1 이렇게 안 되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했던 큰 틀은 좀 과자가 끝. 이 상태에서 이제 음료수 가는데 음료수는 자신이 받은 과자 개수를 넘지 않는다. 와, 요게 또 이제 좀 신경 쓰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제 한 개 더 받는다. 6개를 받아야 되는데, 한 개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0, 1, 1, 2, 2, 3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 나눴고요. 그때 이제 음료수 개수, 이제 위쪽 라인에서는 이쪽이 이제 0이기 때문에 음료수를 2개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2개까지. 그 다음 제 아래 조건 풀 때는 여기니까 음료수를 3개까지니까 이런 부분들도 계속 추가되게 개수 카운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조건 나눠자는 부분 복잡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까탈스러운 거니까 참 침착하게 문장 읽어서 무엇을 풀어가는지 다시 한번 저를 확인하시고요. 그 확인한 다음에 제 설명을 좀 다시 참고해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거니까 집중력 발휘해가지고 연습장에다가 잘 이용해서 열심히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와우, 이거 뭔가요? 엄청나게 또 긴 문장인 것 같습니다. 큰 박스도 줘야 있고. 자, 집중해서 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어있는 네 상자 ABCD에 먼저 검은 공 4개를 남김없이 넣은 후 흰 공 6개를 넣을 때 공은 뭐 4개, 6개, 뭐 10개 넣는 거군요. 빈 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넣는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같은 색 공을 구별하지 않는다. 알겠고요. 빈 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넣는 경우의 수는 검은 공을 넣지 않는 상자가 있으면 그것에 흰 공을 1개 이상, 당연히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자, 검은 공을 넣는 상자의 개수를 n이라고 해주면 검은 공 상자가 4개다. 그럼 4상자에다가 다 하나씩이라도 넣은 거죠. 1개씩 넣은 후. 그럼 이제 흰 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흰 공은 그럼 마음 놓고 넣으면 되겠죠. 흰 공을 넣는 경우의 수는 가이다. 그럼 가를 풀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4상자에 들어가 있는 흰 공 개수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해주게 되면 그 결과가 이제 6개를 넣으니까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럼 4, H,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10이니까 9 컨비네이션 6, 9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들으니까 9, 8, 7에 3, 2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3, 3은 9, 4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12 그러니까 84가 되겠네요. 84 해서 가능 구하면 되겠습니다. 각 풀었습니다. 자, 이제 3개일 때, 요게 이제 서서히 좀 힘들겠습니다. 4상자 중 3상자에다 검은 공을 1개씩 넣은 후, 근데 이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자, 흰 공을 넣으면 되는 경우 20 됐다 하는데, 자, 요 부분들은 바로 뭡니까? 자, 한 상자를 비우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풀어가려면 일단 좀 검은 공부터 상황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짠. 이 상자가 비어있다. 대신 4개의 공을 3개의 상자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 이제 비어있는 부분들을 상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4컨벤션 그거 끝났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2개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개 중에서 한 상자를 골라서 이 부분에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2개를 넣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흰 공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반드시 흰 공을 하나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하나를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개수는 이제 5가 되는 이런 형태를 풀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순수하게 그러면 나에 들어갈 식은 이 부분들은 빠져있으니까 3 컨비네이션 1에다가 여기는 그럼 뭘까요? 4HO 이렇게 되면 됩니까? 이런 산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3 곱하기가 되겠고 여기는 9에 8 컨비네이션 5는 3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8, 7, 6에다가 3, 2, 1 해주니까 이게 약분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56에다가 곱하기 3 해주는 거니까 368에다가 그러면 3, 5, 15, 168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168에서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까지 해결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4개의 상자 중에 2개. 알겠습니다. 흰공을 알겠습니다. 4 컨비네이션 2는 뭐죠? 그러면 4개의 상자 중에서 2개의 상자를 구해서 여기 이제 빈 상자로 만드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2개의 상자에다가 4개의 공을 넣는 방법은 그럼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넣는 방법은 3, 1, 2, 2, 1, 3 이렇게 되니까 3가지가 되겠죠? 3가지 됐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곳에 이제 흰 공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넣고 나면 이제 이번엔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 부분들이 4개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4H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여기는 8에 7 컨비네이션 4, 7 컨비네이션 4는 7 컨비네이션 3 되겠고 3 곱하기 6이 약분되니까 그럼 5, 7, 3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얼마인가요? 3, 5, 15 그러니까 105가 됩니까? 10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다도 해결됐고 그 다음엔 상자가 하나다. 그러면 그곳은 뭐 세 상자 비었고 됐습니까? 그 다음 라를 계산하려면 그럼 그 상자에다가 그냥 상자 요것에다가 이곳에다가 뭐 검은 공 모두 다 넣는 거니까 가지수는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흰 공들을 하나씩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 부분이 그럼 3 빠지는 거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이꼴 3을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H 3을 풀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7, 6 컨비네이션 3이 되겠습니다. 6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니까 6이 약분되니까 5, 4, 20 이렇게 처리되면 됩니까? 계산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와, 이런 부분들 그랬을 때 맨 마지막에 와, 이 ABCD에 들어가면 다 전부 다 계산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84에다가 그 다음에 168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죠? 105에 이렇게 되니까 125가 되는 건가요? 125 이렇게 좀 계산해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뭘 더할까요? 이렇게 둘을 먼저 더하게 할까요? 그러면 80 되겠고 그러면 209가 되나요? 209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77 이렇게 되는 377 와우 됐습니다. 와, 상당히 복잡한 그런 형태의 계산을 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계산해 가는 게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문장이 길어서 우리를 좀 정신없게 만들어 가는데 차분하게 하나하나 진작하면 되죠. 뭐 어차피 4번 나눠서 푼다 이런 얘기겠고 뭐 검은 공을 4군데 다 넣었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흰 공을 자유자재로 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끝 됐죠. 그 다음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검은 공을 3군데 넣었다는 얘기는 한 상자를 빈다. 그 비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다가 넣는 가지수는 이렇게 2개 들어가는 거니까 3가지. 그 다음에 이제 흰 공을 이곳에 하나 넣고 넣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식. 근데 원래는 이제 전체 가지수를 까면 이제 4 컨비네이션 1도 있는데 이 부분 빠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나 이렇게 만든 거죠. 와, 이것까지 해주면 이제 사실은 이제 전체 가지수를 구해가는 건데 이거 계산. 그 다음은 이제 2 상자 비우니까 그 상자 선택하고 이곳에다가 이제 4개의 공을 넣는 거니까 이렇게 넣는 가지수 3가지. 그 다음에 이제 흰 공을 넣고 나머지 넣는 거 가지수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 가지수 하려면 이곳에는 4 컨비네이션 2까지 있는 거고요. 상자 3개 선택해서 비우고 이곳에 이제 왕창 넣는 거니까 한 가지가 되는 거니까 흰 공 넣고 그럼 이제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자, 절차들을 좀 잘 지켜가면 뭐 긴 식도 뭐 풀이 가능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와, 그럼 잘 생각해 보면 검은 공 4개, 흰 공 6개를 그냥 넣어라. 빈 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넣어라. 이렇게 되려면 앞에 있는 뭐 컨비네이션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계산을 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겠죠? 좋은 문제. 앞으로 이제 좀 더 복잡해지는 것까지도 풀 수 있는 뭐 훈련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마음 아픈 거는 시험 장소에서 만났을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니까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실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7이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 B가 전체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교집합이 근데 3개가 되도록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 뭐 벤다이그램 그려놓고 침착하게 좀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집합의 원소가 3개가 된다. 그러면 7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골라서 여기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5, 6, 7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들어갔다고 치면은 이제 4개의 숫자 1, 2, 3, 4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A 합 B가 전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곳과 이곳이 이 4개의 숫자를 배치해야 될 곳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게 되는 거니까 이건 뭐 1이 들어갈 곳은 뭐 두 군데 하면 2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7, 6, 5, 6 약분되니까 5, 7, 35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2의 4제곱을 곱하면 1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뭐 계산해주면 이제 답이 되는 거니까 35, 16 해주면 5, 6, 30에다가 이거를 계산은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36, 18에다가 그러면 210에다가 3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정답은 이제 560 해서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지금 아이디어를 이제 조금 내야 됩니다. 먼저 교집합의 원소가 3개다 그러니까 3개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A 합 B가 이제 전체가 되는 거니까 A 차집합 B 부분하고 B 차집합 A 이 부분에 이제 1, 2, 3, 4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 이런 형태에서 2의 4제곱 되는 원리를 좀 적용해 주면 좀 쉽게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복잡한 그런 문제 형태니까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좀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조금 복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22번 시작합니다. 동국어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전개해가지고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해달라. 전개하게 되면요. a, x, y, z, w 이렇게 돼 있을 때 지수가 a, b, c, d 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지수의 합이 지금 n제곱 했으니까 n이 된다라는 이런 형태가 이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죠? 중복 조합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다면 서로 다른 4개 중복 허락해서 n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컨비네이션 고치면 n 플러스 3 컨비네이션 h n 되는데 이 부분 또 다시 조합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3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산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n 플러스 3, n 플러스 2, n 플러스 1, 3팩토리얼은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 계산 결과가 286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3차 방정식 풀 수는 없는 거니까 286을 어떻게 좀 소인수 분해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286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2가 되겠고 2 해주면 143이 되는 거죠. 그럼 요게 11로 나눠지는 거죠? 11? 알겠습니다. 그럼 13 이렇게 처리되는 거. 그렇죠. 뭐 되겠죠. 2 곱하기 11 곱하기 13. 자, 그럼 이제 6을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n 플러스 3, n 플러스 2, n 플러스 2 연속한 3개의 숫자의 곱인데 이렇게 해주면 이제 12가 되니까 11, 12, 1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작은 숫자끼리 이렇게 매치업시키면 이제 n이 이제 1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은 뭡니까? 요렇게 인수를 갖겠다.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이 기본식인데 요게 a 값은 최소 1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은 최소 2는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요 부분도 최소 1이 돼야 되겠다. 그럼 이거 뭐 치환하라는 얘기죠. 치환하라는 얘기. 그러면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B는 상관없습니까? Z였나요? 그럼 Z 이렇게 되니까 C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B는 됐고 C 프라임, 그 다음에 이제 D 프라임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당연히 A라는 것은 A 프라임 플러스 1이 되겠고 C라는 것은 C 프라임 플러스 2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뭐 D도 이제 뭐 D 프라임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4를 빼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N이 아까 10이었으니까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제 4H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에 9 컨비네이션 6에 3 처리해주면 되겠고 9, 8, 7에 3, 2 처리해주면 되니까 3 이게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12에 84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각각의 값을 더하기 하라? 정답은 그럼 뭐 94가 되면 되겠습니다. 앞에 n이 10 이렇게 나왔으니까 되셨죠? 자, 이제 뭐 중복조합들은 뭐 다양한 형태의 뭐 또 지수까지도 앞에 다른 형태들도 너무 많이 나왔는데 또 지수까지도 더 해서 우리를 조금 중복조합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동국어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조금 또 중복접의 활용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푸시길 바라고요. 앞에 부분에 좀 상당히 까탈스러운 이런 문제들도 몇 문항 존재했는데 복습 잘 하셔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제 강의 해설이 좀 보탬이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도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